96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그림에서 코뿔소와 다람쥐가 보여요. 코뿔소와 다람쥐가 작은 시냇물을 걷기 위해서 나무다리를 건너려고 해요. 과연 코뿔소와 다람쥐는 나무다리를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코뿔소는 무거워서 나무다리를 건너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람쥐는 가벼워서 나무다리를 건너기 쉬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동물 중에 어느 동물이 더 무거울까요? 네, 잘했어요. 코뿔소가 더 무겁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눈으로 보기에 코뿔소가 더 무거워 보이거나 아니면 책에서나 텔레비전에서 코뿔소가 다람쥐보다 더 무겁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잠시 선생님과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이 친구 한쪽 손에는 수건을 들려져 있고 이 친구 한쪽 손은 아령이 들어져 있어요. 우리 아령은 운동할 때 쓰고 있죠. 아령과 수건 중에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네, 맞아요. 아령이 더 무겁겠죠. 아령과 수건의 무게를 비교해 보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수건과 아령을 손으로 들어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크기가 비슷한 물건을 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손으로 들어보는 방법이에요. 손으로 선생님이 필통과 지우개를 한번 직접 비교해 볼 거예요. 오른손에는 필통을 들고 왼손에는 이렇게 지우개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영상을 보고 선생님처럼 한번 직접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양손에 필통과 지우개를 들었을 때 어떤 물건이 더 무겁나요? 네, 선생님은 지금 필통이 더 무겁게 느껴져요. 하지만 필통 안에 물건이 없다면 필통과 지우개의 무게가 더 비슷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지우개와 필통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것 말고도 무게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잘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울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저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네요. 네, 양팔 저울이에요. 그치만 양팔 저울을 처음 보는 친구나 이게 뭐지?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짜자잔 이렇게 양팔 저울을 준비해 보았어요. 과연 우리가 손으로 직접 재어본 무게와 같은지 한번 선생님과 지우개를 그리고 필통을 올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양팔 저울 한쪽에 필통을 놓고 나머지 한쪽에 지우개를 놓았어요. 어떤 물건이 더 무거운지 무게를 비교할 수 있나요? 네, 잘했습니다. 필통이 더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팔 저울을 보고 필통이 더 무겁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맞아요. 이 양팔 저울은 시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더 무거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필통과 지우개 중 아래로 더 많이 내려간 필통이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비교하는 말을 넣어서 지우개와 필통의 무게를 비교해 봅시다. 필통은 지우개보다 더 무겁습니다. 지우개는 필통보다 더 가볍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물건을 비교할 때는 더 무겁습니다, 더 가볍습니다 라고 말하며 무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물건을 무게를 비교할 때는 어떤 말들을 써야 하는지 선생님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우개와 필통, 색종이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물건을 비교할 때는 먼저 양손으로 두 가지의 물건을 올린 다음 차례대로 비교를 하면 됩니다. 먼저 선생님은 필통과
지우개를 직접 손으로 비교해 봅니다. 그럼 필통이 더 무거운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지우개와 색종이의 무게를 비교해 봅니다.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지우개의 무게가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필통과 색종이의 무게를 비교해 봅니다. 필통이 더 무거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의 무게를 비교할 때는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가벼운 것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 중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필통이에요. 그럼 가장 가벼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색종이입니다. 필통이 가장 무겁습니다. 또는 색종이가 필통보다 더 가볍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방금 세 가지 물건의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선생님과 물건의 무게를 비교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잠시 교과서를 덮고 선생님이 이렇게 접은 종이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종이를 접어 이렇게 놓아두어 봅시다. 접은 종이를 이렇게 2개 두고 그리고 선생님은 이번에 어떤 물건의 무게를 잴 거냐면 연필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수첩의 무게를 재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물건의 무게가 더 무거워 보이나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도 이 물건의 무게가 더 무거워 보이는데 과연 이 접은 종이로 어떻게 무게를 비교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필을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올립니다. 여러분, 접은 종이의 모양이 어떻게 됐나요? 그렇지. 이렇게 연필과 같이 가벼운 물건을 올려놓으면 접은 종이가 그대로 있고 선생님처럼 수첩과 같은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았을 땐 접은 종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쵸? 이렇게 접은 종이를 이용해서 수첩이 연필보다 더 무겁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로 연필이 수첩보다 더 가볍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접은 종이가 무너지지 않게 올려놓을 수 있는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필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또는 지우개나 가벼운 물건들을 올리면 접은 종이가 무너지지 않고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사위 4번째를 선생님과 함께 해볼 겁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친구들 중 어떤 친구의 무게가 더 무거운지 한번 말해보고 선생님과 다시 영상을 시작해요. 여러분 큰 소리로 잘 말했겠죠? 그럼 선생님과 한번 해봅시다. 준기는 연수보다 더 무겁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수는 준기보다 더 가볍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시소 그림도 선생님과 해볼까요? 양팔저울과 마찬가지로 시소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무겁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수일이는 준기보다 더 무겁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준기는 수일이보다 더 가볍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함께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2가지, 3가지 물건을 비교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직접 손으로도 비교하고 양팔저울로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접은 종이에 물건을 올려놓고 무게를 비교해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학 익힘책 58쪽과 59쪽을 마지막으로 해결하고 끝냅시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